안녕하세요. 아임주식TV입니다. 본 영상은 2021년 2월 펜티스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린 주식 용어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켈리의 법칙입니다. 투자금을 베팅할 때 유용한 공식이 켈리의 공식이다. 켈리라는 사람의 베팅 방식에서 근거한 것인데 이 베팅 기법이 카지노의 블랙잭에서 활용되어 유명해졌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승률 70%에 평균 수익금과 손실금이 플러스 150, 마이너스 100이라면 자금의 50%를 투자하게 된다. 즉, 승률 70%에서 패율 30%를 1.5로 나눈 수치인 20%를 빼주면 50%가 된다. 두 번째 강의, 상대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 대상 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비교 기업군의 시장 배수를 참조해 대상 기업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기준일과 잘 선별된 집단으로 시장 배수인 PER, PBR, TSR 등을 산출한다. 여기서 추정은 대상 기업의 시장 가치를 예측하고 평가는 현재 시장 가격의 높고 낮음의 판단을 의미한다. 시장 배수는 비교 기업들의 시장 가격인 주가를 재무지표인 주당 순이익 등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며 애널리스트나 인수합병 M&A 전문가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한다. 세 번째 강의, 절대가치평가입니다. 내재 가치라고도 불리는 절대가치는 평가 대상 기업의 배당금, 현금 흐름, 성장률 등을 분석하여 도출해내며 다른 기업과의 비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기법이다. 배당 할인 모형,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자녀 이익 모형 등이 있다. 현금 흐름, 정확한 성장률 및 적절한 할인율 평가 등 분석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네 번째 강의, 쇼커버리입니다. 외국인 등이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보통 수익을 내고 투자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된다. 이를 언와인딩 포지션이라 한다. 쇼커버링의 수익은 고가의 공매도한 금액에서 저가에 매수할 때 투입된 금액과 부대 비용, 즉 공매도 주식 대차를 위한 대차 수수료와 PB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을 차감한 수익이다. 보통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15%로 만일 이러한 롱쇼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야 할 단순 요구 수익률도 증가하게 된다. 다섯 번째 강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매도 포지션의 한 쌍의 거래자들이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하면 미결제 약정 한 개를 형성한다. 그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 그 미결제 약정은 줄어든다. 즉, 미결제 약정은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가 체결될 때 증가하고 포지션 청산, 다시 말해서 전매도나 환매수가 일어날 때 감소한다. 영어로 매수는 롱, 전매도는 롱 리퀴데이션, 매도는 숏, 환매수는 숏 커버링이다. 전매도나 환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한다. 여섯 번째 강의, 패시브 펀드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MSCI 지수, S&P 지수 등을 단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대표적인 것으로 코덱스 200 같은 ETF가 있다. 운용자산 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퀀트 중심의 투자도 같은 맥락이다. 낮은 매매 회전율과 운용 보수가 가능하다. 주가와 가치 사이의 괴리, 이를테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분석 등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바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패시브 펀드의 장기 성과가 액티브 펀드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곱 번째 강의, 액티브 펀드입니다. 종목 선정의 능동적인 펀드로 정보의 비대칭성, 운용 시스템과 분석 역량 등의 전문성과 차별성으로 적극적인 종목 선정을 통해 시장보다 더 높은 성과를 지향한다. 롱숏 전략 등을 통해 시장과 변동성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의 주식 고수나 거장, 예를 들어 벤저민 그레이엄,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들이 추구하는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덟 번째 강의, 샤프 비율입니다. 펀드의 위험, 유사한 말로 변동성, 표준 편차 1단위에 대한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금융 투자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투자의 위험을 조정해 반영하는 방식이며 윌리엄 포사이스 샤프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시장 흐름을 초과하는 수익인 초과 수익률, 즉 무위험의 수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초과 수익률은 펀드 수익률에서 무위험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값이 클수록 투자 성과가 우수한 펀드지만 지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그 척도를 정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이때 보완 수단으로 소르티노 지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9번째 강의 베타입니다. 투자 종목의 지수 등에 대한 민감도 평가 수치이다.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베타가 1보다 크다는 뜻은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변동하는 것 또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요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투자 종목이 평가 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동하듯 오르고 내릴 경우에 베타는 1이 된다.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0번째 강의 차트 패턴입니다. 가격이나 지수의 추세에 대해 반전 혹은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적으로는 차트 패턴을 인용한다. 대표적인 반전형 패턴으로는 헤드앤숄더, 이중고점인 더블탑과 이중바닥인 더블버텀, 삼중고점과 삼중바닥, 원형천정, 원형바닥 등이 있고 지속형 패턴으로는 직사각형, 하락상승의 쇠기, 깃발, 하락상승 대칭 삼각형, 컵과 손잡이 등이 있다. 박스권은 2 내지 3주 동안 5% 범위 내에서 움직인 주가 흐름을 얘기하며 돌파는 3 내지 4일을 넘어서거나 3 내지 4%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계속 거래 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11번째 강의,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가장 비싼 7글자가 되는 이 문장은 20세기 최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 존 템플턴 경이 날린 경고 문구이다.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라 하며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하였는데 자본시장에서 거품이 의식될 때 자주 언급된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고 간과하며 즐기는 거품이 꺼지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는 후유증을 겪음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이 가장 비싸면서도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면에 대처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여 심각한 결과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2번째 강의, 모멘텀입니다. 투자 종목에 국한할 경우 주가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재료나 해당 종목 주가가 변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며 추세 가속 에너지로 요약 표현할 수 있다. 모멘텀 분석은 주식 투자 시 가격과 거래량의 추세를 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어 개별 증권이나 전체 시장을 파악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이것은 실제 가격 수준 자체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의 변화율로 진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 변화의 선행지표로서 산식은 아래와 같다. 13번째 강의 콘텐고 베코데이션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거래대 상물과 대금이 교환되는 매매예약 거래가 선물이다. 결제 선물 거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자와 참고료, 보험료 등 현물의 보유 비용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물 가격보다 높다. 같은 원리로 결제월이 먼 선물의 가격은 결제월이 가까운 선물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즉,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 것이다.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을 콘텐고라 하고 정상시장이라고 일컫는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베코데이션이라 한다. 14번째 강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존 볼린저가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이다. 주로 22동 평균선을 중심선 기준으로 평균의 변동성인 표준 편차의 2배를 상하단 밴드로 설정한다.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추세장과 박스권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박스권일 경우 밴드 폭은 좁아지며 추세적 상승 하락의 경우 그 폭은 커진다. 15번째 강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증권 투자에 국한하면 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아닌 연관성이 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한 묶음 단위를 의미한다. 개별 투자 자산과 해당 자산의 공매도는 상관관계가 -1, 즉 완전한 역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뜻한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기대 수익률도 커지게 되는데 변동성이 다른 여러 자산들을 묶음으로 하여 투자하며 상관관계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로 위험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 16번째 강의 총 보수비용 비율입니다. TER은 펀드 순자산에서 운용, 투자의림, 수탁, 사무관리 등에 들어가는 보수와 거래 수수료, 회계 감사 비용, 세금 등 기타 비용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 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상장지수 펀드에 비해 일반 주식형 펀드의 TER이 높고 일반 주식형 중에서는 해외 투자 펀드의 TER이 높다. 17번째 강의 주도주입니다. 경기순환과 시대명제에 부합하는 중장기 시장 선도 인기주를 의미하며 시장 증시 업종 테마 등의 단어에 주도주를 붙이기도 한다. 경기 민감주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재,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고 경기 소비재에는 전자제품, 승용차, 의류가 있다. 자유소비재에는 게임, 엔터, 카지노 등이 있고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제약통신, 유틸리티 등에서 주도주를 찾게 된다. 일반적 요건으로는 지수 영향력, 기간 상승률, 주도적 수급 등으로 판단한다. 18번째 강의 실질금리입니다. 정확한 금리란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한 보이지 않는 금리, 즉 실질금리를 의미한다. 명목금리만으로 저축과 차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물가가 변하면서 화폐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이것이 화폐 단위로 측정된 명목금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때는 예금을 포기하고 다른 재테크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으로 펜티스 라이브 2021년 2호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